밤 11시 47분. 서윤은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타닥, 타닥, 타닥. 그 소리가 오히려 조용함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한 말 이상했나? 팀장이 나를 보며 한숨 쉰 게 내 발표 때문인가? 아,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생각을 낳았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시작됐다. 빙글, 빙글, 빙글. 서윤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봤다.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이런 건가? 하지만 이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유독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의지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정확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뇌에게 어떻게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오늘 밤 처음으로 조용한 머릿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세요. 다음 영상도 당신의 뇌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서윤 29세. 서울 마포구의 작은 콘텐츠 마케팅 회사에 다닌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늘 웃는 편이었다. 하지만 퇴근 후 혼자가 되면 낮 동안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말 한마디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랬다. 팀 회의에서 서윤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팀장이 음하고 잠깐 멈췄다. 그 하나가 집에 돌아오는 내내 서윤의 머릿속을 따라왔다. 지하철 안에서도,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를 때도, 욕실에서 양치를 하는 동안에도 딸깍, 딸깍, 칫솔 소리보다 더 크게 그 음이 울렸다. 서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예민한 사람도 아니었다. 그저 뇌가 생존 모드로 설계된 인간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렇듯. 그리고 이 생존 모드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학이 밝혀낸 이름이. 부정적 생각이 멈추지 않는 현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루미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가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듯 같은 생각을 계속 씹고 또 씹는 것입니다. 2010년 미국 예일대학교 수잔 놀렌 마이너스 혹스마 교수 연구팀이 저널 퍼스펙티브즈 안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추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심지어 폭식과 알코올 의존증과도 강력한 상관관계를 가진 인지 패턴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왜 뇌는 반추를 할까요? 진화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수만 년 전 인간은 매일 생존을 위협받는 존재였습니다.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그냥 바람이겠지라고 넘겼던 조상들은 포식자에게 잡아먹혔습니다. 반면 저게 뭐지? 위험하지 않나?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계속 신경 쓰던 조상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즉, 반추는 생존의 산물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오래 머무르는 뇌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입니다. 2001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팀이 리뷰 오브 제너럴 사이칼러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무려 35배 더 강렬하게 처리하고 더 오래 기억합니다. 팀장의 따뜻한 칭찬 5번보다 그 한 번이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남는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진화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추가 문제가 되는 건 이것이 뇌의 특정 영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입니다. DMN은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회로입니다. 멍하니 있을 때 잠들기 직전 멍하게 창밖을 볼 때 바로 그 순간 DMN이 켜집니다. 2001년 미국 워싱턴 대학교 마커스 레이클 교수팀이 프로시딩즈 오브 더 내셔널 어캐더미 오브 사이언서즈에 처음 보고한 이 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과거 회상, 미래 시뮬레이션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자동으로 나는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를 반복 재생합니다. 서윤이 욕실에서 양치를 하면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던 것. 그건 서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DMN이 평소보다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반추가 심한 사람일수록 DMN과 좌측 전전 두피질 사이의 연결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측 전전 두피질.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영역은 언어 처리와 논리적 자기 분석을 담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됐어야 했는데를 끊임없이 말로, 논리로 분석하려는 영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반추가 말이나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멈추기 위해 생각하지 말자고 해도 더 생각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각으로 생각을 없애려 하면 오히려 좌측 전전 두피질이 더 활성화됩니다. 서윤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멈출 수 없다면 적어도 멈추려고 싸우는 건 그만해야겠다. 그날 밤 서윤은 침대에 누운 채로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팀장의 음이 또 떠올랐을 때 이번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 또 왔네. 그 생각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걱정이. 그리고 말했습니다. 걱정이, 잠깐 저기 앉아 있어. 이것이 관찰자 모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탈중심 하드이시엔트라고 부릅니다.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보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술입니다. 2010년 옥스퍼드 대학교 마크 윌리엄스 교수팀이 저널 오브 컨설팅 언드 클리너컬 사이칼러지에 발표한 연구에서 탈중심화 기법을 꾸준히 훈련한 집단은 8주 후 반추 빈도가 평균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을 싸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오늘 밤 그 목소리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붙여주세요. 또 왔네. 그것만으로 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와 싸워왔나요? 생각하지 말자.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왜 나만 이럴까? 그 말들이 당신을 더 지치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억압할수록 더 크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다니엘 웨그너 교수의 실험.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지시를 받은 참가자들은 오히려 1분 안에 평균 6번 이상 흰 곰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을 사고 억제의 역설 효과 아이라닉 프라세스 실이라고 합니다. 스르륵. 억누르려 할수록 생각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한 가지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들을 멈출 수 없었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된 도구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억압이 아닌 관찰, 분석이 아닌 이름 붙이기, 저항이 아닌 허용. 이 세 가지가 좌뇌의 과활성을 실제로 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 붙이기 레이벌링. 부정적 생각이 떠오르면 싸우지 말고 이름을 붙이세요. 이건 걱정이다. 이건 수치심이다. 이건 후회다. 2007년 UCLA 매튜 리버만 교수팀이 사이컬라지컬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언어적 이름을 붙이는 행위만으로도 편도체 공포 불안 반응 중추 활성이 평균 25% 감소했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붙여서 대상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체 감각 전환 바디 그라운딩. 좌뇌의 언어 분석 회로를 끄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신체 감각으로 주의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손바닥의 온도, 지금 들리는 소리 세 가지. 이것을 5-4-3-2-1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시각 5개, 촉각 4개, 청각 3개, 후각 2개, 미각 1개를
차례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저널 어브 에버던스 마이너스 베이스트 INTGRATIVE 메더선에 실린 연구에서 이 기법을 단 5분 적용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주관적 불안감이 36%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1분 글쓰기 익스프레시브 라이팅.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종이에 쏟아내세요.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을 1분 동안 씁니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가 30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표현적 글쓰기는 반추 빈도를 줄이고 면역 기능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가 이미 처리했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1. 마음 챙김의 역효과. 탈중 심화와 그라운딩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2014년 사이컬라지컬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을 성과 목표로 접근한 집단은 6주 후 오히려 불안 수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그냥 관찰로 접근한 집단만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방법을 잘 하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반추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경고 2. 과도한 자기 분석의 위험. 나는 왜 이런 패턴이 생겼을까?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이런 깊은 자기 분석은 전문가와 함께할 때 효과적입니다. 혼자 하는 깊은 자기 분석은 반추를 의미 있어 보이는 반추로 포장하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비헤이비어 리서치 언드 세러피에 발표된 연구에서 자기 성찰 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고통이 오히려 증가하는 과잉 성찰 오버 마이너스 리플렉션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경고 3.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 부정적 반추는 밤에 가장 강해집니다. DMN은 자극이 없을 때 활성화되는데 스마트폰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동시에 알림 콘텐츠 자극은 DMN을 비정상적으로 교란합니다. 2022년 슬리프 메더선 리뷰즈 메타 분석에 따르면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진입 시간을 평균 27분 지연시키고 야간 반추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오늘 밤 폰은 손에서 내려놓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뇌는 쉬기 시작합니다. 다시 밤 11시 47분. 서유는 오늘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그리고 어김없이 오늘 회의에서의 그 음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유는 그 생각을 바라봤습니다. 또 왔네. 걱정이. 그리고 발바닥이 이불에 닿는 감촉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발끝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스르륵. 생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제 그 생각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수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뇌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낸 사람입니다. 오늘 밤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주세요. 또 왔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만 이런 줄 알았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완벽주의가 불안을 만드는 뇌과학적 이유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수고했습니다.